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하반기에 이어질 경기 전망에 대한 기사 위주로 짚어보겠고요. 첫 번째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가져왔습니다.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여파로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죠. 그런데 앞으로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맥켄토시 선임 칼럼니스트의 분석을 인용해 주식시장은 끔찍한 상반기를 경험했고 더 큰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 6개월간 21% 급락해 5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죠. 같은 기간 10년물 미 국채 가격도 1980년 이후 최대 폭인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특히 위험 자산으로 꼽히는 기술주와 암호화폐 가격의 낙폭은 역대급으로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는 점에서 상반기 반등을 낙관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JP모건의 전략가는 과거 11번에 또 경기 침체 때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평균 26% 하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보면 경기 침체 가능성의 80%가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올해 주식 투매 현상 상당 부분은 경기 침체 리스크가 아닌 연준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이었다고 반박했고요. 이는 아직 경기 침체 전망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의미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불거진 경제 위기가 미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헤지펀지들은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 금리 통제를 포기할 가능성에 크게 베팅하고 있는데요. 헤지펀드들의 예측이 맞다면 미국의 일본 국채금리가 치솟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글로벌 시장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자국금리가 높아지면 환율이 불리해질 수 있을 경우 일본의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에서 발을 빼고 자금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큽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이탈리아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한 지원 계획을 약속했으나 북부 국가를 설득하는 어려운 작업을 수행 중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탈리아와 유로존 상황은 올 가을 다시 심각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함께 보겠습니다. 서방의 유가 상한제 압박에 대한 보복이 우려스럽다는 JP모건의 분석이 공개됐습니다. 러시아가 원유 생산을 줄이는 경우 국제유가가 현재 3배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가 하루 생산량을 300만 배럴 감축하는 경우 런던 브렌트유 가격이 19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최악의 경우도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유가가 성층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표현하면서 러시아가 하루 500만 배럴을 감산한다면 유가가 38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JP모건은 또 러시아는 재정이 탄탄하다며 하루 500만 배럴은 충분히 감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러시아 경제는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러시아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세계 전체의 10% 정도인 1,000만 배럴 남짓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서 G7은 지난달 독일에서 3일간 정상회의를 마친 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고요. 러시아의 원유 수익을 억제해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는 동시에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이슈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